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과 통화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괜찮다, 괜찮아. 너나 잘 챙겨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보면 사실 병원에 다니고 계셨다던가 혼자 계시면서 많이 적적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서운하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안쓰러우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언제나 다 드러나지 않죠.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때로는 거짓말로 포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단순한 속임수일까요? 오늘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 지혜롭게 감추는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거짓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보시죠. 첫 번째, 건강의 불안을 감추는 마음. 68세 김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저절로 나오죠. 화장실 가는 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벽을 짚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해요. 아침 식사 후엔 혈압약, 당뇨약, 관절 보조제까지 손바닥 가득 약들이 올려집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도 더 휘어졌어요. 그런데 오후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때요?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는데?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사실대로 말할까요? 무릎이 더 아파졌다고, 계단 내려가기가 무섭다고, 혹시 넘어질까봐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다른 대답을 선택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병원 갈 일도 없고, 너무 걱정 마라.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김 할머니 스스로도 압니다. 하지만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실까요?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아들 앞에선 절대 말 안 한다. 왜냐? 혹시라도 수술 얘기 나올까봐 겁이 나서다. 그럼 아들이 휴가 내고 병원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일 못하게 되잖아. 나 하나 때문에 자식이 더 무거워질까 두려워서 그런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의 이 작은 거짓말은 단순히 병을 감추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어깨에 올려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상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는 경우 말이에요. 그때 자식들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외로움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마음. 75세 박 할아버지의 저녁 시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후 6시 저녁을 드시고 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오네요. 그런데 혼자 보는 뉴스는 참 심심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8시가 되니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문득 서글퍼집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데 하루 종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저녁에 마트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주말에 딸이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심심하지 않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무엇라고 대답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루 종일 말 상대가 없어서 텔레비전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끔은 너무 적적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도 괜찮다. 친구도 있고 바쁘게 지낸다. 걱정 마라. 사실은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바쁘다는 것도 사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외롭다는 걸 알면 의무감 때문에 자꾸 와야 한다고 생각할 거 아냐. 그럼 그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자기 가정도 있고 일도 있는데 부모 걱정까지 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내가 혼자 견디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외로움조차 감추는 이 거짓말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 스스로도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존엄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부모님이 외로우시다면 그 외로움을 나누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는 자존심. 이번에는 72세 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최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 들어왔네요. 여기서 관리비 15만 원, 전기요금 5만 원, 통신비 3만 원을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7만 원 정도입니다. 쌀값, 반찬거리 사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넘어가요. 거기에 병원비까지 들어가면 정말 빠듯합니다. 가끔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물건들만 골라서 사야 해요. 평소에 좋아하던 과일도 너무 비싸면 포기하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것 좀 쓰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다던데. 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여유 있다. 내 걱정 말고 내 살림이나 잘해라.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아들은 그래도 하며 걱정스러워하지만 최 할머니는 단호합니다. 정말 괜찮다니까. 나한테는 충분해. 이게 사실일까요? 한 70대 아버지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통장에 몇십만 원 남아 있는 게 전부인데도 아들에게는 돈 걱정 말라 한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즉시 아들이 돈을 보내줄 거고, 그럼 그 아이 가정이 흔들릴까봐 두렵다. 손자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할아버지 때문에 그것까지 줄여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전략해서 살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감추는 건 단순한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립하고 싶어 하는 존엄이자 동시에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배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우시다면 그것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네 번째, 세월의 두려움을 당당함으로 바꾸는 용기.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78세 이 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안경을 찾다가 머리 위에 올려두고 있던 걸 발견하기도 하고,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서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읽으면 내용을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읽고 나서도 뭔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해요. 친구들 이름도 가끔 헷갈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밤에 잠들기 전이에요.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 한층 올라가는데도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 슬퍼집니다. 그런데 손자가 놀러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시고. 순간 이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기억력은 괜찮으시고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튼튼해. 걱정 마라. 이 말에는 허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자신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자식에게 끝까지 당당한 부모로 남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어요.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음은 하늘이 내린 이치다. 그러나 늙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도리를 잃은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늙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죠. 부모의 이런 거짓말은 결국 자식에게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로 남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후회와 미안함을 감사로 바꾸는 지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80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아이들을 더 잘 키워줄 걸 그랬나? 남편 월급이 적어서 아이들에게 새 옷도 자주 못 사줬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못 시켜줬죠.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내게 했고 결혼할 때도 남들처럼 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바빠서 충분히 안아주지 못한 것도 후회됩니다. 혼낼 때는 혼내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지 못했어요.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는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너희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았다. 정말 고마워. 자식들이 어머니가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라고 하면 어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 실제로 한 80대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희한테 늘 잘해주지 못했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 마지막 거짓말은 사실 가장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후회를 감사로, 미안함을 행복으로 바꿔서 말하는 지혜. 그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시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모의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려는 기만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는 지혜예요. 자식이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배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차릴 때 진정한 효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도리는 서로를 무겁게 하지 않고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부모의 거짓말이 바로 그 도리를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캐물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님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하다고 하시더라도 평소보다 자주 안부를 묻고 병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죠.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가끔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고 시간 날 때 잠깐이라도 들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용돈을 드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식 앞에 어떤 것을 감추어 왔을까요? 혹시 아픈 것을 참고 괜찮다고 했던 적이 있나요? 외로워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던 적은 없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충분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리고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어떤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놓쳤던 적은 없었나요? 혼자도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눈빛이 조금 외로워 보이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짓말들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신기하게도 서운함이 사라져요. 대신 깊은 감사만이 남죠.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한마디 나는 괜찮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진실로,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자식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괜찮다고 하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